창신동 봉제마을 살길 찾기 간담회.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지요. 예, 저는 현재 그 서울 봉제산업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를 맡고 있는 차경남이고요. 실제 지금 청바지 공장을 지금 39년 동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청바지 공장을 직접 하시니까 패턴 바뀌는 그 유행도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뒤로 좀 미뤄서 제가 좀 여쭙도록 하겠고요. 봉제산업협회 설립 목적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부모님 따라서 이제 봉제를 하고 또 저도 이제 오랜 세월 봉제를 하면서 창신동에서 또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지금 젊은 시절에 여러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그런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봉제하고 특히 그 봉제 기술자들에 대한 이미지 또 사회적인 대접 이런 걸 참 보고 저희 나라의 나라하고 저희가 현재 있는 그 봉제하고 비교를 많이 해봤을 때 너무 이게 뭔가가 우리 기술자들이 또 특히 봉제 엔지니어 기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사회적인 바라보는 시선과 또 그 인정받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2003년도에 사실은 그 동대문 봉제 협회라는 걸 하나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쭉 하다가 제가 사실은 임기가 끝나서 이제 중간에 사회적 기업을 한번 하고 한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협회가 좀 한번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협회를 만들었고요. 저희는 당연히 봉제 협회니까 봉제인들의 어떤 권익과 또 그다음 그분들의 어떤 먹거리 그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이런 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잘 전달이 안 돼요. 정부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담아가지고 정책적인 제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에는 우리가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게 이제 일감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술자 양성이 너무나 안 되길래 저희가 이제 봉제 여성 우리 특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취업을 시키는 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봉제산업협회의 회원분들은 대충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회원은 저희가 이제 좀 딱 잘라서 얘기하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네.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사회적 기업 할 때만 4년, 5년 됐거든요. 네. 그때부터 저희가 뭘 했냐면 사업자 등록 캠페인을 했었어요. 사업자 등록. 네, 그래서 이제 일명 출생신고하고 삽시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어떤 사회 활동을 하든 뭘 해도 지자체라든지 정부나 이런 데서는 결국은 무허가한테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자 등록이 일종의 이제 하나의 주민등록 같은 거거든요. 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 여러분들한테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많이 걸렸어요. 특히 우리 창신동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낸다 안 낸다는 문제가 아니고 관행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 가게에서 하고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안 내고 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제대로 이제 세법도 홍보하고 또 이걸 냈을 때 피해보지 않는다. 또 특히 이분들이 이제 피해의식이 많아요. 이걸 내면 무슨 큰일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세금 폭탄이나 맞을까봐 국세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많은 분들이 내는 걸 피하는 거죠. 네. 영세공장이나 이 소상공인들한테는요, 외로 내는 것만큼의 돌아오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이해를 못 하신 거죠. 그렇죠. 아직도 근데 그런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홍보하는데 힘이 들었지만은 그걸 하는 동시에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을 같이 만들어내서 맞물리게 했어요. 네. 이게 있으면 이게 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좀 알려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 창신동 공장들이 지금 가내수공업을 해서 난일 공장이라 그러죠. 이렇게 부부들끼리 한 공장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몰랐던 게 있던 게 뭐냐면 저희는 봉제가 다 제조인 줄 알았어요. 서비스를 하고 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이 사업자 내면은 세금 없어요. 사업자 등록만 낸 것 뿐이지. 그러면 어떻든 정부 사업에서는 허가를 받는 걸 위치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금 5년 동안 전개를 하다 보니까 저희 단체가 처음에는
회원이든 아니든 사업자 등록이 있든 없든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받아들여서 원하면 하고 예. 안 하면 했는데 좀 그게 좀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왜냐면 지금 전 회원이 99%가 다 사업자 등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원은 원래 좀 많았는데 요즘 뭐 알다시피 여러 조합들이 생기면서 좀 많이 분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창신동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게 지금 한 260개 업체 정도. 지금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계신 분들만. 그러니까 없는 분 들어온 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니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정책적으로 지원받는데 아무 일이 없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시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봉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도 하고 계신데 그쪽에는 얼마나 이렇게 회원분들이 있으신지? 그건 회원이 아니었고 저희가 사실은 그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협회에서 이렇게 음성적으로 이제 수녀님들하고 이런 쉼터나 이런 분들이 와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지금 일반적인 우리가 보편적인 여성들을 취업하고 하는 거면 다 좋죠. 젊은 사람도 취업시키면 한 열려는 있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봉제 쪽으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왜 그러나 하고 알아봤더니 여러 구마다 여러 군데 보면 그 세일센터라든지 이런 취업센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일반적인 취업을 하는 거지 봉제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분들조차들도 봉제 공장 가면 되게 고생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로 유도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건 참 문제가 많다 하는 중에 이제 그 수녀님의 이분들이 와서 그 여성들을 이제 취약계층 분들을 취업했는데 사실은 그때 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했냐면 다문화 이혼 여성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젊어서 이 봉제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야 우리나라에서 자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혼은 했고 아기도 데리고 나왔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술은 없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좀 폭력 피해 여성들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혼을 하고 나왔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한 40몇 달 중반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는 또 안 가는 게 이제 노출되는 걸 싫어하셔요. 이제 아니면 안 좋은 환경에서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본인들이 이제는 살아야 되니까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취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정부에서 이런 거를 민간이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걸 좀 체계화시켜야 되겠다 해갖고 여가부에서 센터를 만들고 이제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지원은 정부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스폰서를 해가지고 지금 그분들을 지금 취업하는데 사실 지금 상당히 그 실적은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정말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 봉제 여성들이 진짜 그렇게도 이렇게 해서 봉제로 입문도 되기도 되지만 좀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막 굉장히 좀 심적으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막 좀 자존감이나 이런 거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예, 정말 훌륭한 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적인데 이제 제가 지금 창신동 살길 찾기니까요. 봉제마을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문제를 좀 드리도록 하지요. 현재 창신 지역의 봉제 산업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아니면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창신동뿐만 아니고 이 봉제 전체를 또 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봉제를 창신동을 얘기할 때 물론 내가 창신동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가 창신동을 내세워서 주장을 하죠, 많이. 근데 또한 그것이 이제 타당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작은 행정구역에 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지역은 저희 나라에서 동대문을 거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보통 신당동이나 중부, 성북,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면요, 사실 그 중구 쪽이 이제 가장 나온 데이터를 봤던 1위고, 그 다음에 성북구고, 우리가 종로는 한 3, 4위 됩니다. 근데 문제는, 1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작은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화동, 창신동, 숭인동 있죠. 그러니까 지역 중에. 그러니까 집단에 몰려있는 곳이. 집중이 된 것이 여기가 1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그동안 여기가 한 8년 동안 우리가 재개발 때문에 상당히 아무것도 손을 못 대서 곳곳이 많이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국가가 좀 바라봐야 할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보통적으로 얘기할 때는
한국 패션 산업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네. 패션 산업 대단하고 디자인, 뭐 수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패션 산업의 가장 중요한 뿌리 산업이 봉제예요. 네. 근데 이 패션 산업을 얘기할 때 꼭 봉제를 얘기하면 어리 데려온 자식 얘기하듯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너무나 중요하긴 한데 이 중요한 취급 중에서도 어떻게 뭐 놓으면 깨질 것 같지만 놓지도 못하는 그런 게 이런 봉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정부의 인식이 패션 예. 산업에 대해서 봉제가 예. 상생을 하고 같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은 예. 그러면 디자이너는 뭐고 봉제 기술자는 뭐냐는 말이에요. 네. 절대 이건 차별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같이 언제부턴가 가야 되는데. 이게 차별이 되고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그랬는데 그걸 하면서 중간에 있는 위정자들이 예. 너무 저희를 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용도 했고 그렇죠. 또 우리 스스로가 솔직히 예. 나서서 그건 아닙니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봉제는 사양 사업이 아니고 위기 사업이에요. 위기사. 왜 그냥 지금 우리가 왜 위기에 몰렸냐? 만약에 우리를 사양이라 그러면은 뉴욕 패션도 없어져야 되고 이태리도 없어져야 되고요. 예. 세계적인 명망 있는 패션이라는 말은 쓰지 말았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메이드 인 이태리나 뉴욕을 그렇게 유명한 패션에 봤을 때 그 네. 제조국가도 그 나라 거지 차이나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보는 시각이 네. 그 제조 기술자에 대한 것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그런 거를 알면서 또 어떤 제도적으로 아니면 학교 이런 부분도 많이 좀 해서 어떤 엔지니어 양성에 디자이너들 키우는데 한 10분의 1만 네. 아니면 한 100분의 1만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왔고 이 산업에 어떤 집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 창신동은 참 롤모델을 만들기 좋은 게 뭐냐면 저는 뭐 한 두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이게 서민의 사업이고 도시형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서민들을 국가가 운영을 할 때는 네. 그 산업이 설사 직금이 안 맞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의 그 서민들이 먹거리잖아요. 네. 그거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 최첨단만 우리가 얘기하면은 뭐 다 모든 사람이 뭐 그럼 현대가고 삼성 이런 데 다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그냥 더 죽어나갈 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전 사실 되게 좀 속으로 겁먹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네. 몇 년 전에 뉴욕에 있어요. 네. 그 뉴욕 그 패션 맨하탄 네. 엄청 땅이 비쌉니다. 네. 그 맨하탄에 가면은 뭐 아시다시피 뉴욕 패션 하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 또 저희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거기에 땅값이 너무 비싸고 너무 좋은 네. 데니까 예. 예전에 있던 그 공장들이 있었어요. 공장은 예. 아파트 같이 있고 네. 약간 슬럼화가 됐었어요. 뉴욕시에서 맨하탄에다 그걸 다 외곽으로 내몰라고요. 네. 근데 그걸 누가 막았냐면은 디자이너들이 막았습니다. 예. 디자이너들이 절대 이전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냐. 그 지역이 특화된 이유는 예. 바로 주변에 봉제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된다는 거를 그 디자이너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다시 거기 리모델링 해가지고 있는 걸로. 그래서 아주 그 뭐 뉴스에도 나왔는데. 예, 저도 그거는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그 지켰는데 이 우리나라의 현실은 보면 디자이너들은 뭐 별 세계인 것 같고 이 봉제하고는 전혀 별개처럼 그렇게 지금 이렇게 현재 맞물려 가지 않고 엇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뭐 이 창신동에 디자이너가 훌륭한 디자이너가 있다는 그런 말도 못 들어봤고 이 다 다른 곳에서 그런 고 부가가치를 이루고 있는데 창신동에는 보면은 그냥 진짜 기술만 요하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옷이 그냥 품질 개선만 요하는 그런 곳이 이 창신동인데 그런 점도 좀 앞으로 많이 좀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이런 그런 소리들이. 인프라가 예. 어떤 공동적이나 어떤 예. 정부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왜냐면 여기 사실 보면 다 그렇죠. 개미 공장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분들한테 내가 20평, 15평짜리 공장 하면서 예. 당신 돈으로 걷어서 한 50평짜리 해갖고 공간 만드시오. 그게 현실적으로 예. 가능하냐면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국가가 이것이 서민들의 먹는 하는 산업으로 봐줘야 돼요. 예, 근데 뭐 전혀 지금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이쪽에 젊은 친구도 전혀 안 들어오고 많이 막 그 의류 산업은 정말 보면 의류 산업이 뭐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기술 집약도 됐지만 이분들의 그 좋은 면만을 참 많이 보여주긴 해요. 그렇지만 이쪽에 그 창신동에 재봉하는 이런 거는
정말 들어와 보면 누가 들어오고 쉽게 어느 곳이 되어 있는 곳이 없잖아요. 참 그런 것만 봐도 사실은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좀 달리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린 사업하고 환경지원 네. 사업을 예. 이제 건의를 해갖고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씀 중에 한 빠졌지만 네, 그 여성 취업이 되면요 저희한테 예. 통해서요 예. 한 5개월 동안 사업주들한테 저희가 교육비를 따로 지급해요. 그리고 아. 그 공장들 예. 아시잖아요. 여기 우리 쭈구리 고무신 네네. 화장실 있죠. 예, 저희가 예. 그 90% 지원해 개선 사업을 다 해주고 있어요. 아, 그런 그러셔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은 개인이 노력을 하기에는 조금 사실 이제는 넘어갔어요. 예. 이게 이 산업 자체가 많이 네. 내몰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국제적으로 너무나 이제 많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이런 산업을 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런 네. 집단 거점이 된 지역에 빨리 하부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예. 또 하나는 그런 인프라를 여기 우리 봉지인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좀 해줘야 네.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 생각하면은 뭐 주기만 하면 뭐 합니까? 예. 발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네. 공동체에 계신 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지금 그 아까 산업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만 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명확하게 얘기 한 번만 저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개미 공장을 산업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 그거에 대한 설명인 예, 거지. 그 산업으로 봐야 된다고 강조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뭐 얘기를 하실 것 같았는데 이제 얘기가 좀 잘려서 예, 그 얘기를 조금 마무리해 주시면 예. 예, 지금 봉제 공장은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에 네. 특화되어 있는 어떤 공장들만 있다. 네. 거기 소수만 먹고 산다. 예. 아니면은 뭐 다른 데도 이렇게 그냥 공장들이 그냥 밀집되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산업으로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봉제라는 거에서 라인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 있어요. 네. 봉제가 잘 되면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렇거든요. 감히 말씀드리거든요. 일자리의 기동성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제조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지도 제조에서 나오는 거고 네. 진짜 봉제가 시스템만 잘 가져주면 일자리 창출이 많은 직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1차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봉제를 하면서 거기에 연관된 게 뭡니까? 원단, 부자재, 기계, 그러면 이게 다 따라와요. 네. 일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실 때문에 먹고 사시는 분이 있고 또 자재 때문에 먹고 사시는 분이 있고 원단을 팔아서 먹고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이 봉제가 되면서 이 지역 활성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하다못해 맥주집도 잘 되고 식당도 잘 되고 네. 그러면서 이것을 그 여파적인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네. 공장을 개미 공장 같지만은 그 개미 공장 하나를 보지는 말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거든요. 예전에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3, 4년 회장님이 저를 보고 이런 말 했어요. 이 동대문에 있는 공장들이 미싱이 잘 돌아야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산다고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그렇죠. 미싱이 잘 돌아가야 대구에 있는 원단. 원단 공장들이 네. 원단을 짜서 그러니까 간단한 이치예요. 네네. 이쪽이 먼저냐 이쪽이 먼저냐가 아니고 네, 이 속을 들여다보면은 엄청납니다. 네. 예, 저기 이제 제가 이 그 봉제마을 살길 찾기라는 창신동 봉제마을 살길 찾기라는 간담회를 하면서 가장 제가 이제 좀 신경이 많이 쓰고 있는 질문인데요. 창신동 봉제마을이 자생력이 있을까요? 그 외 지금은 그렇잖아요. 중구 하청 구조에서 벗어나서 그 중구에서 들어오는 자본으로 이쪽이 돌아간다고 말들은 그렇게 해요. 이제 그런데 이 창신동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있다고 보시는지. 언제든지 어느 예. 세월이든 어느 시기에도요. 네. 어렵다 그래도 예. 기회는 다 있고 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6.25 끝나고 그 못 살 때도 우리가 안 될 것 같아도 다 되고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문제는 예.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걸 있을까 없을까라는 접근성을 가져오는 사고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 우리가 지금 국내에 우리 일감 부족하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이유 중에가 네. 무분별한 이런 저가의 수입이라든지 네. 다국적 기업들의 네. 저가를 갖다 진출을 해서 그 소비성을 잠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옷이 안 나가도 되는 네. 거예요. 그거 안 나가니까 우리는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네. 거기서 또 하나 보면은 그렇다고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거냐.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는 유니클로나 자라 같은 거에 태생을 들어보면요. 제조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 제조에서 했기 때문에 중간에 가정들을 뺀 거예요. 그래서 유통이 빨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통이 빨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쌌던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런 말 잘하죠. 빨리빨리 하고 단낮게 하고 잘 만들어. 그러니까
행위 자체나 이 부속은 좋아요. 예. 그걸 조합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나 현재의 어떤 문제는 이미 안 된다면 이미 문제 다 나온 거예요. 답은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는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인이 아까 말씀대로 힘들지만 그런 공동체들이 좀 사심을 버려서 기능적으로 예. 잘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알지만 무슨 조합 같은 거 많이 만들었는데 예, 예. 사실 저는 걱정이 많아요. 조합의 조합의 근본 단체가 많이 생기는 거죠. 아니요, 근본적인 조합에 대해서는 부정은 안 해요. 네. 근데 무조건 사람 모아서 조합이 된다는 형태는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되게 특성화시켜야 돼요. 네. 지금 봉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요. 아까 자생력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 자생력 때문에 조합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지역에 많아요. 네. 여기 말고도 성북구, 뭐 강북구도 있고 물론 창신동도 있고. 근데 과연 봉제 사람들만 모아서 조합이 될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봉제 사람이 모이는데 그 봉제 안에는 또한 기술이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숙녀복, 남성복, 예, 예. 청바지. 그러면 이분들을 섞는 것보다도 네. 분리를 하라는 거죠. 아, 숙녀복은 숙녀복 협동조합. 예. 남성 남성 아. 이렇게 함으로써 부분 부분을. 그렇죠. 그건 나중에 연합에서 합하면 되는 거고 예.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하면은 이분들이 어떤 일감과 어떤 상황을 할 때는 공동체가 똑같이 움직여요. 네. 자재를 써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치마 바지 다 섞어놨다 쳤을 때 예. 뭔가를 하나 할 때 과연 그게 구실점이 될까요? 설의 주장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조합- 그런 게 이제- 조금 네. 앞으로 좀 이런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뭐 계모인처럼 이렇게 만나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협동조합을 좀 더 면밀하게 좀 들여다봐서 그 활용하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면 좋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이쪽에 조합은 이제 뭐 탄생된 지 얼마 안 돼서 뭐 작년에 이렇게 그 조합이 결성이 돼서 그랬다고 하고 그쪽 산업협회 쪽도요. 봉제산업협회 쪽은 어떻게 좀 그런 구분을 해보시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 저희는 이제 협회이기 때문에 네. 협회는 원래 이제 그 산업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게 예. 협회고요. 예. 조합은 조합원의 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 일단은 그 조합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조합도 사회적 조합 같은 경우는 예. 사회 활동을 하는 아까 그 사회적 기업처럼 하는 조합이 예. 있고요. 일반적인 조합은 그 있는 분들의 기능을 살려서 예. 경쟁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범위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좀 범위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걸 좋고 나쁘고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기능을 살리는데 네. 가끔의 어떤 조합들이 이게 조합인지 협회인지를 잘 안 하고 이렇게 모으는 데만 열중을 하는 것 같아서 예. 그거보다는 좀 분류를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좋다는 거죠. 예, 조합은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창신동의 그 자생력은 이제 그래서 저기 그런 말씀을 걸 드렸던 거는 통해서 되고 활동을 좀 예. 하면은 예. 아무래도 모든 사업이 잘 되려면요 우선 우리 보통 국민들이나 이런 기술자분들이 하나의 궤도예요. 네. 이분들이 어떤 의식 변화를 먼저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의식 변화에 노력을 좀 많이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봉제인들 스스로 그 자생력이 뭐 갖추려면 아니 창신동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자신들의 의식부터 개조를 해야 된다는 일부 그런 부분도 좀 예. 있죠. 아니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죠. 왜냐면 뭐 생각이 바뀌면 진짜 모두 바뀐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진짜 30-40년 된 기술 한 가지만 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사실은 이게 그냥 뭐 이렇게 1년에 한 대여섯 달 바쁘고 나머지는 일이 없어서 그냥 뭐 그렇게 그냥 허겁지겁 일이 있을 때는 막 밤을 낮삼아서 일을 하고 이런 거가 사실은 늘 안타까웠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그만큼 일한다고 해서 잘 살지도 않아요. 굉장히 좀 생활도 어렵고 또 계속 살아가는 건 힘들고 하니까 그런 거가 참 안타깝고 해가지고서 이런 좀 질문을 더 드려보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그런 기술들을 좀 비철에 모아서라도 아니면은 뭐 이런 때에 좀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뭔가가 조금 더 진짜 먼저 이런 일을 하신 분으로서 그런 걸 활동을 좀 해보셨는지 아니면은 좀 우선 저희 시절에도 똑같아요. 저희도 여기 지금도, 우리말로 하는 지금이나? 시다부터 출발해서 네. 이렇게 왔고 그때는 일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걱정은 안 했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대로 지금 이분들이 우리 그 창신동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모든 봉제가 처해진 게 뭐냐면 네. 일감하고 기술자가 예. 없다는 겁니다. 예. 근데 아까 기술자는 어떻게든 구해보고 만들어 예. 보는데 일감은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감은 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국가의 문제가 걸려있기 네. 때문에요. WTO 같은 경우
경우에도 의류를 갖다가 저희가 전면적으로 열 때 아무 제약이 없었어요. 미국 같은 거는 한 4, 5년 버텼어요. 왜냐면 이 수량으로 네. 이제 쿼타를 준다든지 예, 예. 그거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미국은 그런 의류협회 있죠. 네. 이런 데하고 해갖고 이 몇 장 아니면 못 들어온다. 그걸 시간을 벌었어요. 왜냐면 자국 보호를 하려고요. 네. 근데 저희는 그것도 안 됐고 또 하나 뭐 요즘은 아까 말대로 외국에서 많이 만들어 오고 그래서 네. 제가 얼마 전에 주장을 했어요. WTO도 좋고 무슨 TO도 좋은데 최소한의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리고 특히 이런 우리가 말씀하시는 많은 준 브랜드에 계신 분들 네. 싸니까 외국 들어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예. 마치 그래놓고 국내에서 그런 요직의 단체는 다 하면서 국내 시장을 살려야 된대요. 자기 회사 옷은 외국에서 만들어 오면서.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대지 마시고 국가가 어느 정도의 그 생산량에 몇 프로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국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버려둔 게 풀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얘기했지만 그 개성공단을 얘기할 때 사실 이제 청와대 비서관님하고 얘기할 때 개성공단을 그 개발할 때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거기에서 만드는 의류는 절대 여기 안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네. 수출 전쟁 이제 만든다는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협조하고 저도 올라가서 열심히 네. 아 이렇게 하면 뭐 통일되면 좋지 않겠냐. 또 반대하면 통일 반대하는 사람 같으니까 말도 못하고 네. 그 대신에 뭘 희망을 걸었냐면은 원단과 기술이 올라가서 네. 그 북한의 싼 인건비 갖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한다고 하는 전진기지를 얘기한 건데 네.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만들어서 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2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관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먹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네. 보이지 않게 점점. 이게 지금 많은 부분이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최근에 제가 좀 조사를 또 했거든요. 예전인데 그 인터넷 판매 네. 할 때 국가명을 요즘 또 교묘하게 안 넣어요. 이제 그거 안 넣어갖고 한번 몇 년 전에 크게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넣더니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직구로 팔고 싸게 파는 데들 네네.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한번 뭐냐면 국가명에다 뭐냐면 제조 상표 라벨에 준한다. 그러면 옷을 사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가 뭐냐. 소비자를 속이고 보여주거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또 직격탄이 뭐냐면 홈쇼핑에서 팔 때 보면 밑에 보면 다 나오죠. 거기서 한번 훑고 지나가죠. 네. 이런 말이 있어요. 홈쇼핑이든 그런 식으로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그 소비성 오늘 만약 겨울에 지금 잠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한번 잠바 쭉 팔고 나가죠. 네. 동대문 시장 나가서 2주 만에 재고 생겨요. 안 나가요 물건요. 왜? 소비는 한정돼 있거든요. 네. 잠바를 겨울에 5개 10장 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건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걸어줘야 될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많이 농수산물하고 거꾸로 바꿔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마늘을 국가가 들어오게 다 문을 열었다? 과연 마늘 농사하시는 분들이 감사하다 그럴까요? 정말 이제 그렇게 국가적인 이 창신동 봉제 방송을 하면서 국가적인 문제에 막 이렇게 그 치우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좀 막 뚜껑이 열리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라도. 그래서 예. 저희는 이제 우리 그 봉제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요. 네. 그게 국제적으로도 어떻든 그렇게 됐다, 좋다. 네. 그러면 이걸 주장하셔야죠. 네. 그러면 그 들어올 때 모든 받은 다 세금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 일부라도 네. 여기 이 지역의 인프라라든지 이분들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네. 투자를 해줘야죠. 근데 뭐 그런 것은 다 그냥 뒷전이잖아요. 사실 창신동 쪽이나 이렇게 그 개미 진짜 공장 쪽에 뭘 하는 그런 거는 그 지금 클린 사업이다 뭐다 해가지고서 하는 사업도 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뭐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진짜 이런 분들이 차츰차츰해서 요즘에는 막 새도 비싼데 이곳에서 이제 막 그런 거에 다 걸리고 옷도 일감도 없어서 빠져나가고 월세는 비싸고 하면은 다 진짜 뭐 이 창신동은 그냥 거의 사실은 봉제가 80%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곳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대로 예. 국가나 여러 가지 위에 계신 분들이 예. 이걸 내가 산업으로 접근을 해줘야 예. 시스템을 마련해 준다는 거죠.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들을 서로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이 창신동 문제로 좀 돌아와서 창신동 그 봉제 인력이 노하로 이제 길게 봐서는 15년이고 진짜 짧게 이건 제 경우입니다. 짧게 봐서는 눈 안 보이면 뭐 당장도 못 해야 될 판이지만 10년이나 15년 후면 창신동 봉제도
그 이어나갈 인력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대학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의상 디자인과는 있어도 봉제과는 없기 때문에 이곳에 젊은이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데 사실은 이 봉제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이대로만 봐서 진짜 이 창신동이 확 죽어버릴 것인가, 저는 이거가 너무 좀 염려스럽고 해가지고 이곳 스스로가 그 살 길을 좀 찾아보는 방법이 스스로들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 진짜 의상과를 졸업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진짜 새로운 인력, 젊은 친구들, 뭐 20대가 안 들어와도 30대라도 다른데 할 일 없으면 이런 거라도 집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 방법, 끌어올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 그 여성센터가 예, 예. 지금 그 일하는데 네. 저희가 올해 뭐 1년 동안 50명 취업했어요. 취업이요? 근데 정착률이 85% 이상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엄청 놀랐어요. 예. 저는 사실 정착률을 30%밖에 안 봤어요. 그러니까 10명 80%. 취업하면은 한 3명만 하도 이제 봉제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쁘다는 네. 소리를 많이들 우리 네. 당사자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공장을 하는데 저분들에서도 진짜 될까? 의구점이 있었어요. 아까 특히 그 다문화 있잖아요. 네네. 그쪽은 100% 가까이 나왔어요. 다문화는 배우시는 마다. 그러니까 다문화에서도 이혼하신 분들은 네. 거진 확률이 뭐 100% 가까이 나왔는데 아직은 네. 뭐 50명밖에 안 했지만은 네. 그 50명을 자르면은 네. 예를 들어서 40개 공장이 인력이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게 예.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 어떤 학원 같은 데는 뭐 수억씩 받아갖고 한 10명 취업시키고 뭐 많이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간 길을 봤어요. 예. 된 가능성이 있었구나. 네. 아니었구나. 그래서 아까 이 문제는 예. 사람의 인력 문제는 아까 산학도 같이 해야 되고 네. 저희도 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 그 방송국 같은 역할이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지역사회인 사람들이 이 봉제가 너무 이렇게 처진 얘기를 하지 말고 대고 네. 희망을 주는 얘기를 네. 하고 스토리를 줘야 돼요. 네. 거꾸로 많은 분들이 봉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그 기준을 잘 몰라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사회 모든 구조는 저희보다도 힘든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예. 열심히 살면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예. 보통 우리나라의 지금 패션의 그 아주 큰 많은 브랜드들이 공장에서 점원 아니면 시다부터 출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요, 그걸 밝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학생들은 봉제로 출발해갖고 봉제 공장에 되게 사업이 성공했다는 건 몰라요, 스토리를요. 예. 거짓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좀 찾아내서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해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여성 진짜 일하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취업률도 좋고 배우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좋아서 이제 지금 그 질문의 연장이 될 정도 싶은데요. 이제 사실은 이 재봉사들이 동네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재단에서 주는 것만 꼬매봤지 그거를 이제 내 스스로 이 옷을 보면 이게 남방인지 바지인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바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뭐 남방에 대한 정확한 사이즈 같은 거 그런 것도 사실은 잘 모르고 해갖고 지금 많이 좀 고민을 해보는 건데 그 재봉사를 상대로 한 디자인 교육을 한번 해보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본인들이 네. 그냥 뭐 어떤 연장선상에서 네. 내가 뭐 배우고 뭐 취미로 하겠다는 예. 건 말릴 수는 없지만은 예. 저희가 하는 데다가 디자인 쪽을 집어넣는 거는 네. 뭐 다른 부분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예. 고민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러세요. 생각을 하고 아니 있거든요. 저는 그 이제 이분들이 그냥 그 진짜 저쪽에서 일감이 없으면 다 진짜 그렇게 그 손을 놓고 막 보면은 수다 떨고 이런 걸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이제 걱정스러워서 오늘 일 안 하고 있으면 밥도 굶을까봐 걱정을 하면서도 사실은 방법이 별로 이렇게 삶을 개척하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그런 이제 것도 좀 개인들한테 고민을 한 번 해본 있죠. 거였고. 아마 예. 설문조사할 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네. 이랬잖아요. 지금 우리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직업이 좋아서 정당성을 주장하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도 이 직업을 다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 미싱해갖고 지치고 옷만 봐도 저가는데 그걸 또 옷을 보고 뭘 하라? 그랬을 때는 결국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딱 하나의 원하는 얘기가 사람. 그렇죠. 정리하기 힘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네. 아까 기술의 부분은 조금 이거 하나가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 지금 저희 나라가 이 봉제를 큰 줄기로 보면 두 개를 보셔야 돼요. 지금 아까 기술 같은 게 가장 지금 확실히 제가 이거 통해 있으면서 네.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은 뭐냐면 예.
지금 더 급한 게 하이 쪽이에요. 하이 기술자들. 네.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하는 기술자들 있죠. 네네. 거기 또 우리보다 더 노령화가 됐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아까 옷을 잘 모르는 건지만 사실 그 하이 쪽에 있는 기술자들은 상당히 실력이 좋아요. 미신사들이. 네. 옷 다 알아요. 예. 뭐 의미도 스스로 알고. 다 그냥 뭐. 아니 왠지 예전부터 배울 때 예. 우리 동대문이라는 시스템과 하이 시스템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었어요. 네, 지금 하이패션 그렇죠. 그 유명 브랜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서 있는 기술자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우리 봉제라는 큰 틀에서 볼 때는 네. 그분들의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이 우선 가장 급선무예요. 예. 그 왜냐면 거기는 되게 양질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고급 기술을. 거기는 네. 모든 옷이 나오면서부터 마도매까지 다 완성을 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빨리 기술 절수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또 동대문은 이렇게 동대문 왜냐면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부분 작업과 그 자기 분야 작업이 나눠져 있어요. 네, 많이 네. 나눠져 있어요. 예, 근데 하이는 되게 그 토탈을 하는 부분에 능수능란해요. 범위가 그쪽도 그래요? 그건 이제 거르기도 하지만은 어떤 반호질과 기술을 그분들은 배울 때부터 네. 워낙 이제 좀 체계적으로 많이 잘 배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벗은 옷에 쉽게 말하면 그 디자이너들 있죠. 네. 디자이너 브랜드. 예, 예. 디자이너들은 먼저 살리려면 1차가 하이 기술자를 유지시켜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러지 못한 디자이너 브랜드지만 동대문을 타겟하는 사람들은 네. 바로 저희 쪽 기술을 하는 게 맞는데 예. 그래도 이 기술자 양성도 두 가지 성격이 가져가야 돼요. 하이 브랜드 쪽에 있는 기술자들에 대한 전수 부분하고 일반적인 저희 동대문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인데 이거는 사실 또 기술자들끼리도 되게 경쟁이 있고 참 네.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지만은 냉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네. 결국은 하이 쪽 기술자를 먼저 큰 줄기로 잡아줘야 돼요. 예. 참 문제가 너무 그러니까 고령화를 대고 하는 건 예, 맞고요. 예, 예. 결국은 고령화에 대처하려고 그러면은 예. 아까 제가 말했던 산악 부분도 네, 네. 또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다음에 이 기술자가 결코 이 어떤 삶을 영위해서 나와서 기술을 배웠을 때 나쁘지 않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가끔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나쁘다고 대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얘기 듣고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대고 정확하게 예. 저울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예, 그렇죠. 그 지금 이제 하이브랜드 말씀하시면서 이 창신동하고는 참 많이 다른 이야기 같아서 예, 그렇고 이 창신동의 그 이제 저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창신동에서 보면은 일감이 있을 때는 막 시간도 그렇게 그 진짜 정하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써서 가르친 자식들도 너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절대 여기에 발들이지 마라. 좀 특이한 케이스세요. 아버지도 부모님도 하시고 계속 이렇게 막 계속 해오시는 거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자식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애써서 자식 교육을 하면서 너는 이 일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아도 그 자식이 다른 직업 찾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 전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고 기술자들이 노화화되는 원인의 한 가지로도 보고 있거든요. 이 젊은 친구들이 이거에 뭐 학을 띄고 뒤돌아도 안 보는 봉제 기술이 될 것 같은 그런 현실인데 우리나라 이 창신동의 현실인데 이 창신동의 그 작업 시간 이런 거를 좀 이제 창신동으로 딱 생각을 해서요. 창신동의 작업 시간 조정을 좀 해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좀 더 이쪽에 좀 발을 들이고 이 노화되신 분들로서 직업이 끝나는 염려를 안 하게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해보셔서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들이 진짜 창신동에 유입이 될 수 있을지 이제 좀 짧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 막 젊은이들은 칼퇴근 원하잖아요. 칼퇴근 원하고 그또 뭡니까 4대 보험 다 있기를 또 원하고 그런 거라도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이 창신동에 진짜 산업협회나 아니면은 봉제협동조합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업자들을 유도를 하신다면 이렇게 막 노화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의견을 주시면요. 저는 이 문제는 분명히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 네. 부분만 얘기하면은 좀 오해 네. 요지가 많아요. 예. 시스템을 갖다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네. 창신동이 시스템에 월급제냐? 예. 개공. 개공이나 이제 다 시간을 사장님. 좋은 말로 하면 프리랜서인데 네, 다 아니야 사장님.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틀려져요. 예. 왜 그러냐면 개공이랑 프리랜서는 어떤 자율권을
저쪽에서 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네, 네. 많아요. 예, 그렇죠? 예. 사업주가 일하지 말란다고 일 안 하고 네. 하란다고 하는 왜냐면 수입하고 연결이 됐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보면 수익 구조가 네. 옛날하고는 좀 많이 틀려요. 이제 네. 뭐 옛날에는 사업주가 좀 많이 가져갔는데 네. 지금 뭐 동등하게 되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더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네. 이런 부분에 시스템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과연 여기다 시간을 얘기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월급제 얘기가 만약에 이쪽이 다 월급이다 그러면 얘기는 간단해요. 네. 그러면 뭐 어떻게 좀 조절해서 네. 해보도록 하면 좋다는데 대개가 여기가 좀 숙녀복 공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숙녀복이다 보니까 자기 기술로 해서 얼마 시간을 하든 뭐 하든 더 벌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일감 있을 때 많이 일하고 많이 벌어놔야 없을 때 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이 작동이 걸려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시간에 대한 조절을 어느 한쪽에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 뭐죠? 근로자하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업자와 많죠. 요즘은 근로자와 같이. 낱일을 잘라서 가는 공장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근데 거의 이제 다지. 네, 사업주에서는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갖다 주면 오늘 집안일 있다고 안 한다 그러고 몸 아프다고 안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대개가 안 한다고 저쪽에서 얘기해 버리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네. 사정 때문에 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뭐냐면 시장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일감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일감이. 개공이 생기고 도급자가 이게 사실 옛날 방식이잖아요. 네. 저희가 한 7, 8년 전만 해도 이 개공이 없어졌었어요. 네. 한번 과거에 있다가 쭉 없어지면서 그때는 이 벽보에다 뭐라고 붙였습니까? 7시 퇴근, 뭐 토요일, 그런 시절이 네. 있어요. 아니, 그러다가 지금도- 갑자기 이게 막 IMF 터지면서 막 어떤 수출이 들어오면서 일감이 불확실하니까 일감 확보 때문에 네. 또 나눠먹기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시간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까 그 프리랜서 하는 분들 특히 여기가 숙녀복이 많으니까 비중을 네.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네. 월급 하는 데는 분명히 개선의 요지는 있다. 네. 그렇지만 프리랜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거는 양쪽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일하시는 분과 당사자의 문제라서 그건 딱 정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저희가 그 여성 일자리 취업시켰다 그랬잖아요. 이 지역도. 네.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6시 퇴근이에요. 6시 퇴근. 토요일 날 일 안 하는 조건이에요. 예. 저 넣어줄 때요. 네. 안 쓸 줄 알았어요. 한 사람들. 근데 그러면은 그런 썼어요. 조건이면 많이 하겠네요. 쓰고 4대보험 들어줬어요. 예.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거는 우리 또 공장이 안고 가야 될 문제고 네. 공장들은 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공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게하고 받는 관계.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맞물렸어요. 그렇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밑에가 되든 위가 되든 분명히 개혁은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뭐 더 달라면 더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더 준 다음에 개혁한다? 그것 또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월급제를 하는 공장들이요. 네. 공장으로 기준했을 때 올해하고 내년쯤에는 네. 아마 지금 현재 근무 시간이 많이 조절되고 아마 토요일까지도 격일제로도 노는 공장들이 생길 겁니다. 왜냐면 신당동 쪽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네. 이쪽에서 밀려오고 있는 추세예요. 이쪽에도 지금 몇 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밀려오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제가 이건 볼 이제 때는 그 아마 차차 예, 이루어질 문제네. 차차가 아니죠. 공장도 급해요. 예. 그런 조건은 한쪽이든 하는데 안 하면은 자기 공장 누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뀌는데 예. 그 바뀌는 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올해와 내년 정도면 급진적으로 좀 바뀌지 않는다고 좀 그러는데 아까 말한 그 프리랜서 네. 우리 개공들이 하시는 공장들의 문제는 이제 그분들의- 남들한테 보일 때만 오래 하라고 막 많이 일한다 그러니까 진짜 공장이 그런지 그 속은 안 보고 그런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네, 돼요. 네, 그렇죠? 예, 예. 아, 그거 그렇고 또 하나의 창신동 문제가 뭐 창신동 문제뿐이 아니라 이 샘플비하고 패턴비에 대한 이제 이거를 조금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이 샘플이 하나 들어오면 사실은 이 재봉사들이 보면은 1시간, 2시간을 막 요해요. 안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그렇다 그래서 그거 특별히 뭐, 1-2시간 내일 하던 거 제끼고 그거 해줬다 그래서 특별히 돈을 또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게나 이런 쪽에 샘플이 뭐, 저도 예전에 보면은 일주일에 15장을 샘플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 뭐 특별히 돈 더 주세요도 못 돼요. 왜냐면은 이거 일감이 들어와야 될 문제니까 나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그 다음 작업들이니까 해주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제 뭐 조합이나 이런 단체 차원에서 조금 다뤄보시는 건 좀 어떨지. 이미 다루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성과는? 이게 지금 우리가 공장에서 어떤 노동력을 써갖고 한다는 건 이건 진짜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갑에 네. 있는 자의 하나의 행포 중에 아주 그런 전형적인 거죠. 행포입니다. 예, 왜냐면 패턴비 없이. 사실 뭐
공장에서 가게에서 샘플 받아놓고 안 주면 물론 그 다음에 공장 사장이 문제겠죠. 예. 근데 보편 우리가 속을 들여다보면 그 위에서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나쁜 관행이고 당연한 나쁜 버릇이죠. 일.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네. 협회나 우리 그 회원들이든 아니더라도 예. 우리 기술자들도 이건 대응을 해야 돼요. 예. 절대 지금 이거 때문에 내가 어떤 일감이 순간적으로 안 들어올 수 있다 네. 하더라도 이걸 단체적으로 예. 안 하시면 분명히 이건 고쳐져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 문화가 꼭 그 디자이너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일감을 줄 건데 예. 줄 거니까 해달라. 예. 그러면 거꾸로 제가 이렇게 현대가 자동차 샘플 먼저 나와야 그러니까 되지. 현대가 자동차 생산하려고 예. 디자인을 갖다 하청 공장에다가 저거 자동차 디자인 해오라 그럽니까? 그렇진 않죠. 그건 본사의 책임이죠. 그래서 예. 이거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네. 가장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과거에는요 사람을 많이 데리고 미싱을 10대 돌리고 할 때 샘플 하나 해줄 수 있었어요. 예. 지금 공장 해봐야 미싱 다 3명, 둘, 아까 난일 공장 네. 1대1로 하는데 예. 그 2-3시간 한 달 해봐 한 사람 월급 날라가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업주하고 예. 근로자나 뭐 좀 아까 월급제는 또 할 수 없지만은 네. 그 우리 그 난일 하시는 분들이 같이 대응을 해서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노동력을 네, 그렇죠. 다는데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저희 회원들한테 이거를 숙지를 시키고 있는데 예. 참 개개인의 정착이 안 결정이니까. 되고 있으니까. 근데 하고 있고 제가 예를 들어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국에 네. 하도 일감이 없으니까 이제 샘플 같은 거 제작을 해서 일감 오다를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회사에다가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요구했어요. 저기 샘플비 안 주면 안 한다. 네. 그래서 120장에 대한 샘플비를 100% 지급하는 조건에. 그래서 네. 저희도 좀 양보했어요. 뭐 샘플 우리가 오다 받아서 우리가 일할 건데 뭐 7, 8만 원, 10만 원 받으면 그러니까 네. 그 일반 5세 공임에 2.5배만 달라 그럼. 네. 2.5배.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7,000원짜리다. 예. 그럼 2만 얼마 이제 예. 그렇게라도 그런 정도 양보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누가 샘플비를 그렇게라도 일단 시작이 되어야 그렇게 그냥 막 진짜 무리하게 어떤 때는 이게 샘플 하려고 일주일을 버틴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지낼 그거를 것 같은 그런 나중에 생각이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예. 나와야 돼. 그냥 샘플비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예, 예. 제가 합리적으로 볼 때는요. 예. 우리가 샘플실에서 만드는 그런 가격을 해서 가격을 줄 일도 없고 예. 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다는 그 조건에 하에 네. 맞다 하면은 그 샘플비는 기존의 그 공임의 1.5배는 줘야 된다. 저는 1.5배. 그렇게 그렇죠. 좀 그 그러면 많이 이상은 양보한 안 겁니다. 되니까. 사실 그렇죠. 그 정도. 그러면 그 뭐 7,000원짜리 14,000원은 좀 그렇고 예. 아까 한 장하기엔 시간을 그 여러 장 하는 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1.5배 정도면 분명히 이건 그쪽에서 양보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해야 돼서 이 방송을 통해서 예. 뭐 개인이 됐든 어떻게 됐든 이거는 진짜 대응해야 돼요. 예. 이런 아주 나쁜 관행은 없어야 됩니다. 네. 이게 무슨 그래요. 덤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는. 예, 제 방송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패턴비 같은 거는 뭐 옷 한 장 뜨는데 그 굉장히 값이 비싸잖아요. 한 벌로 하면은 뭐 거의 7, 8만 원 되나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도 그냥 부담을 안 해주고 다 이쪽으로 공장으로 전가를 시키는 것 같던데. 조금 그래도 패턴비는 뭐 준다는 얘기는 좀 있고 예. 아까 정가는 게 이게 공존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옷 만드는 건 아주 심각하고 예. 내가 뭐 샘플비 가게도 준다는 거를 뭐 만약에 100집이면은 네. 한 98집은 들어본 적이 없고 뭐 그나마 이제 약간 제정신 아닌 사람이 주더라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아유, 얼마나 이게 웃긴 거예요. 정상적인 게 제정신 아니라고 그렇죠. 말을 들으니 서로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래도.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고요. 네. 대응을 해야 돼요. 예, 그래. 대응의 문제, 이거는 대응 문제.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거는 좀 이제 좀, 우리나라 달력에 법정 공휴일이 10일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봉제하는 쪽에서는 가게에서 요구하면 전혀 이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캠페인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서울시 정부에다가 예. 글을 좀 많이 올렸어요. 예. 그 내용이 뭐였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는 좀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아까 창신동을 얘기하다 보면 창신동만 들여다보면 얘기하면 해결을 한계가 못 있어요. 보는데,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창신동을 해결하니까 예. 바깥쪽에도 해결을 해줘야 이게 따라가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옷 만드는 모든 시간과 시스템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예. 동대문 시장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대문 시장에. 뭐라고 이제 국가에다 얘기했냐면 하도 에너지 갖고 얘기하니까 네. 에너지 절감 아이디어를 어떻게 됐냐면 동대문 시장은 도매 시장이니까 네. 야간에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예.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해서 밤에 일하는 그 디자이너들, 그 부모들, 예. 거기에 공장이 맞춰져 갖고 납품해야 되는 모든 시간에 그 가족이 붕괴가 되고 있다. 네. 이 정상적인 시간이 아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말씀을 했던 거, 과거에는 우리가 그 동대문 주차장이 여기 그 동대문 앞에 있었잖아요. 고속버스 네네. 터미널이. 예. 그리고 평화시장이 주차장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야 밤에 올라와 차가 세울 때가 있었던 겁니다. 네. 인근이 다 주차장이었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에 있는 사람은 저희 나라는 거리가 작아서 네. 한 5시간, 6시간 지방 저 먼데도 와도 네. 밤에 하고 아침에 문 여니까 밤에 장사한 건지. 편리.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네. 택배라든지 운송이라든지 그 어디죠? 그 시장마다의 어떤 주차장 합반 이게 지금 그때랑 틀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랜 관행을 또 도매시장이 밤에 열리는 그건 뭐 무슨 뭡니까 문화로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제가 예. 이제 분류했어요. 그 문화는 동서로 나누라는 거죠. 저 디자이너 클럽이나 예. 두타는 밤에 해도 돼요. 거기는 예. 소매 상권이에요. 예. 그러면 도매 상권이 소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시장의 논리를 보면요. 도매 상권은 숨어야 돼요. 도매상 안쪽으로. 그래야, 왜 그래야, 그래야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소매에 가서 구매를 해야 그 시장이 예. 건전한 그렇죠. 거지. 뭐 물건 한 장 사는데 도매 오고 뭐 소매 오면 예. 그거는 외국에서도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외국에도 이렇게 밤에 하는 도매 시장은 없고요. 새벽에 일찍 여는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네. 하는데 앞으로 제가 도매를 20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8시, 9시에 나가서 준비하잖아요. 예. 한 11시부터 2시까지 가면 손님 없어요. 그럼 무슨 한 4시간 장사하고 그냥 가게 불 네. 다 켜놓는 거예요. 그 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왜 소비하냐. 그래서 차라리 아침에든 낮에든 오후를 조절을 해서 네. 그 어떤 저녁이 있잖아요. 예. 저녁의 시간을 좀 맞춰줘야 예. 공장들도 거기에 따라가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여기 공장은 8시, 9시, 8시, 7시 되면 끝나야 되는데, 동대문 시장은 8시에 문을 열어요. 그러니, 뭐, 못한 거 있으면 그 못하는 것만큼 근로자가 또 맞춰줘야 되고, 예. 또 하는 사업주는 전화 온다, 뭐 온다라고 그때부터 세팅돼갖고 딱, 지키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시장에서 시간을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너무 부지런해요. 다. 보면 너무 부지런해서 밤을 낮삼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또다시 또 대한민국의 타령이 되게. 그러니까 뭐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 예. 기능적인 질을 봐야 되는데 예. 과연 그 오래해서 더 나온다? 아니 그건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완전히 무슨 성립이 안 되는 말이고 네. 같은 시간에 밤 늦은 시간까지 밀고 나가는 게 좋나? 그렇지 않고 했을 때 질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항상 저도 가슴이 아파요. 저도 이제 봉제를 오래 해서 나이를 좀 이제 먹으니까 이게 무슨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스탠바이 딱 되잖아요. 8시부터 네. 가게에서 전화 올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장이 제 생각에는 오후 한 6시 전에는 문을 다 닫아야 돼요. 이 도매가. 네. 그리고 요즘 같이 뭐 사입자들 택배 뭐 얼마나 물건 보내는 요즘 지방에서도 많이 안 올라와요. 다 시켜요. 인터넷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보고 시키는데요. 그런 걸 활용해서 좀 더 이렇게 바꾸면서 그 낮에 하고 밤의 문화는 아까 우리 그 밀레오레나 두타나 이런 데 있죠. 네. 그런 데가 밤의 문화로 가면은 돼요. 제가 볼 때는. 오늘 감사합니다. 근데 말은 쉬운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봉제마을 살길 찾기 해갖고 이렇게 창시동의 문제를 좀 들여다보는 이런 진짜 좀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한 8월 여름 휴가 끝나고 나서 좀 그 다음 주 토요일쯤 해가지고 이분들 이제 얘기 많이 하시고 이곳에 관심 있는 분들을 주민센터 거기에서 좀 간담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좀 참여를 한번 해주셔요. 예, 해주고 좌우지간 예. 저는 창신동에 오래 살았지만요. 네. 진짜 30년, 40년 이게 통해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20년 했다면 막내 취급받아요. 그래요, 여기 예, 뭐 그만큼 다 장인들. 한 직업에 예. 어떤 산업의 한 부분도 차지했고 가족적인 존중도 받아야 문제는 이 되고. 부분을 사실 우리도 노력하지만 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인정을 해줘서 예.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좋은 산업으로 예. 유지할 수 있게끔 좀 많이 발전되길 좀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그 창신동 그 봉제마을 살길 찾기에 봉제산업협회 회장님 차경남 회장님을 모시고 이 시간 진행을 해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진행자 동대문구 여자 김종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